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인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서양의 국가들과 중국의 충돌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연합 제재에 중국이 보복 제재 위구르 자치군의 인권 침해 문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학계와 패션 업계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들은 서양의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으며 자신들을 애국인이라고 칭하면서 불매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25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등은 지난 24일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 신장 면화를 보이콧하면서 중국에서 돈을 벌려 하나 허황된 망상이라며 H&M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H&M을 비난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H&M의 반년 전 성명 때문인데요. 스웨덴 업체인 H&M은 지난해 9월 웹사이트에 신장의 강제노동과 소수민족 차별 관련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구매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밝히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유럽연합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신장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자 중국의 분노가 뒤늦게 H&M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H&M에 이어 나이키도 중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는데요. 나이키 역시도 신장의 강제노동과 관련한 보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나이키는 위구르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나이키가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나이키 해시태그는 10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70만 건이 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나이키 신발 수십 켤레를 불태우는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하면서 극단적인 반발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듯 중국 내 사업자들도 발빠르게 대처하며 H&M은 중국 내의 인터넷에서 검색조차 할 수 없게 되고 H&M의 여성복 모델이던 빅토리아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모델 계약을 파기하며 중국을 두둔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확산되며 버버리와 아디다스, 컨버스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타깃이 된 브랜드는 모두 더 나은 면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면화산업 비영리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더 나은 면화를 위한 계획은 면화 재배 시 독한 농약 살충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노동력과 아동 노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BCI가 신장 위구르 면화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면서 소속된 패션 브랜드들이 타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방의 국가들은 신장 위구르의 인권을 위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일본의 무인양품에서는 이때가 기회라듯이 신장 위구르 면화를 사용한 신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무인양품 측에서는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 강제노동 주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매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일본의 정부는 어떠한 제스처도 보이지 않아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재팬은 오는 4월 스가 총리와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론하며 일본도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중국 제재에 동참하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29일 보도되자마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일본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 지지 말자 등의 의견과 일본 기업들도 탈중국을 시작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없이도 경제협력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민주국가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각국이 협력해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중국 시장을 떨쳐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일본의 중요한 수입의 일부입니다. 일본에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해도 판매할 곳이 없다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강제적 압박에 맞서야 합니다. 무인양품에서 조사한 결과 위구르 지역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일본 기업들도 탈중국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관계에서 한국을 애지중지해온 외상을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그러진 한일 관계를 본다면 즉 한국이 상위에 올라서서
일본은 영원히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굴욕적인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위구르 문제에 명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관계를 또다시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일본의 야망을 세계에 보일 때가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송곳 니를 숨겨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합니다. 중국도 선택하기 싫지만 미국의 지나친 간섭도 싫다. 지배자였던 일본 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슬프다. 직접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곤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제재를 선택한다면 일본 기업에 끼칠 영향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압박에 한번 들어주고 난다면 그는 또다시 일본 내정에 간섭할 것입니다. 총리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양의 가치관이 세계의 중심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세상의 일은 변하기 쉬워졌고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들을 언급하며 일본을 압박해올지도 모릅니다. 일본도 스스로의 국익을 위해 센카쿠 등을 포함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 압박에 동참해야 합니다. 총리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하고 싶은 것일까요? 제재에 동참한다면 올림픽을 위해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없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동참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가.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막대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타국의 압박 때문에 중국을 등 돌린다면 일본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국과 등 돌리게 된다면 중국과 손잡은 한국에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공감. 한국에서도 인권 문제로 일본에 국제소송을 제기 중인데 지금 중국의 인권 문제에 나선다면 일본 또한 한국에 사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차라리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일 뿐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영원한 꼬리표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분보다 대외적 국가 이미지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서구의 가치관에 종속되었습니다. 이제 일본도 환경과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중국과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일본 네티즌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반대하며 중국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권 문제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이야기들은 전부 부정하면서 이제 와서 인권을 생각하는 척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제 편협한 사고가 만들어낸 오류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일본은 지금 무인양품이 하는 행동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 하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무튼 현재 중국은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편을 더 만들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도 똑같은 선택지가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